이기현 후보가 어떤 분인지 차근차근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그 뉴스 기사는 지금보다 머리가 염색을 안 해서 했던 사진. 좀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네. 멋있더라고요. 네, 뭐 헤어스타일 관련돼서는 저는 염색하는 거 좀 주저했는데 네, 그래도 하셔야지. 네, 출마하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유권자들은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꼭 이 염색한다는 게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한번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제가 보는 이기현은 저 때도 아주 로맨스 그레이가 멋진, 네네. 뭐 워낙 훤칠한 미남이신데 저 때 아마 이제 민정수석실에 개편이 있으면서 네네. 아마 68년생의 이기현 선임 행정관께서 청와대 신임 민정비서관의 중책을 이렇게 맡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제 연합뉴스, YTN 그리고 공중파에서 이 비서관급이 바뀌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수석 밑 자리라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경력 이렇게 올리고 이 당시에 뉴스에서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네네. 뭐 축하 전화도 받으셨겠지만. 축하 전화라기보다는 마지막 민정비서관이 됐는데 마지막 민정비서관. 그렇게 됐죠. 민정수석실이 이제 폐지가 돼버렸으니까 권력이 바뀌면서. 그러네. 그런데 그 당시는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 예. 집권 후반기 마지막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권력이 재창출되든 정권이 바뀌든 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한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또 사법 처리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신을 경계하면서 일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실의 역할인데 마지막 민정비서관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 선임자가 이광철 변호사라고 그렇지.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분이죠. 그 이광철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후배지만 민정비서관을 먼저 선임하고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시민참여 비서관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 비서관으로 퇴임을 할 줄 알았는데 이광철 비서관이 한창인데 무슨 예, 아니 뭐 청와대에서는 이제 2년 하고 이제 끝낼 줄 알았는데 마지막을 이광철 비서관이 김학의 출금 금지 사건으로 갑자기 기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일 시절에 맞아요. 예, 기소를 했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끔찍한 우리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내가 기소된 상태로서 민정비서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시민참여 비서관을 하고 있던 제가 예전에 제가 민정 선임행정관 했었죠. 이미 뭐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예전에 있다가 잘 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민정비서관을 제가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좀 얄밉기도 하고 왜 기소돼서 왜 나갔는지 기소한 악당들이 잘못이죠 뭐. 그런 거죠. 무리하게.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뉴스 찾아서 그 화면을 보여드렸고 사실 경력이 짱짱하신데 일단 SNS에 유명한 네이버나 다음 또 나무위키 등등을 종합해 보면 이 한 커트가 그래도 제일 이기현 후보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딱 보시면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역임하셨습니다. 학번은 실례지만 87학번입니다. 그 유명한 87년도에 1학년으로 들어가서 87년도 1학년 때 돈 좀 던지셨겠어요. 돌 던진 것뿐만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몸고생도 많이 했고 그때 참 많이 맞았어요. 끌려가서 전경들 네, 그 당시는 백골단 아까 뭐 1학년이어서 뭐 구속까지 시키질 않았고 워낙 학생 수가 많았는데 1학년이니까 집회 가면은 2번 나와 한 번 잡혔고 한 번 잡히면 거의 이제 그 당시는 닭장차라고 하는 전경버스에 태우고 뭐 경찰서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경찰서 안 가고 그 경찰버스 안에서 심심풀이로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아이고. 참 많이 맞았고 그리고 뭐 저쪽 뭐 하남 끝에 못 들어 떨고 갖다 버린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때리고 이제 밖으로 버려진 거죠. 버려져서 참 그 당시에 어디가 하소연도 못 하고 그리고 국가공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고 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가 되는지 그 당시는 뭐 영장도 없고요. 그렇죠. 일단 구타가 일상화됐던 저도 8학번으로 마지막 가서 1학년 때는 정말 우리 이기현 후보 말씀대로 닭장차에 실려가면서 맞고 뭐 하남 끝에 뭐 구리 끝에 저쪽 뭐 광명 끝에
뭐 못 들어오게. 예, 그렇죠. 고생한 예, 버스비도 없는데 멀리 그러니까요.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고요. 알아서 와야 됩니다. 각자 뭐 동생을. 1학년 때는 뭐 그렇게 살았던 게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분노가 있었고요. 큰 정권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국민들을 막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어린 나이지만 분노가 있었고요.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때부터. 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공직을 한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국가 공권력을 이제 뭐 국민의 품에 안기는 거죠, 예, 사실은. 하는 자리인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이야기가 30년 후로 비약입니다만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3년 그중에 마지막 민정비서관을 했던 1년 과정에서는 정말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무자비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서 서로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가 이루어지고 국민을 무섭게 하는 그런 국가 공권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뒤집어진 상황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예. 네. 우리 이강인 선수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이기현 후보가 오셔서 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 얘기하고 계셨어요? 예. 빨리 올라오는데 못 들어서. 예. 네. 아무튼 네. 결론이 우리 한장군 TV도 그랬지만 네. 감독이 그 기강을 잡는다는 게 나쁜 말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라고 이렇게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감독이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감독이 누굽니까? 대통령인데 자기에게 할 말 했다는 이유로 입틀막 정권이 돼가지고 네. 현직 의원도 입틀막으로 끌려나가고 현직 카이스트 석사도 끌려나가고 이제 우리가 끌어내야 차례가 왔습니다. 이 얘기로 이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국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도 된 거고 그렇습니다. 24만 표 차이밖에 안 됐지만 네. 진짜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 새 신랑 같은 포스터를 준비했었거든요. 네. 요즘에 거리에서 네. 아침 피켓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네. 굉장히 얼굴이 좀 까매졌지만 네. 까맣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젊은 새 신랑 같은 네. 그런 원래 저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햇볕에만 좀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겨울인데 해도 세지 않은데 네. 제가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이렇게 길에 서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 짱짱한 날도 별로 없었는데 겨울에도 타죠. 겨울 바람에 탄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바람에 타고. 제가 군 생활을 못했지만 군에서 전방에서 보초 쓰던 친구들이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한쪽만 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장군 TV님, 명아라코 계시고 혜성님, 스프레이님, 그리고 SHY 몽돌님. 고양시 주민인데요. 좋아하는 이기현 후보가 출연한다 해서 들어왔어요. 덕분에 노정열 TV 구독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민주당으로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아까 한장군 TV께서 이게 감독 책임이라고 어제 나무님께서 이기현 후보님 어제 박시영 TV에서 보니 밑에서 정말 오랫동안 돌쇠처럼 일하신 딱 돌쇠 스타일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꼭 국회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사랑님, 이기현 후보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네. 우리 민주당에 걸출한 의원들이 꽤 계셨지만 그중에 김근태 전 의장님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데 바로 정치 생활을 이렇게 김근태 의장님을 보좌한 네네.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사실 김근태 의장님 하면 우리에게 참 늘 생각나고 아스라이 떠오르고 뭐 대통령은 못 하셨지만 그래도 네. 우리 의장까지 하셨고 또 우리 민주당의 큰 기둥으로 후배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김근태 하면 그래도 민주당의 정신이 살아 계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사회자에 따라서는 뭐 고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의장님을 기리면서 묵념하겠습니다. 이럴 네. 정도로 예,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큰 민주당의 어른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실 때 어떠셨어요, 김근태 의장님? 정치인 김근태는 많은 고생과 성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권까지 가지 못했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까지 가지 못한 분은 분명합니다. 예. 그분은 대단히 아쉽지만 개인 김근태는 저에게 정말 큰 어른이었고 그리고 제가 따라 배워야 할
제 멘토였고 그리고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아버지 뻘까지는 아니셨지만 그렇죠. 김은태 의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4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점에 이제 뵀고요. 뵌 거는 뭐 그 앞에 이제 김은태 의원님 92년에 출소하시고 나서 바로 뵀지만 저도 92년에 출소를 했고 마침 이제 그때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 제대를 한 게 아니라 출소를 하신 분입니다. 네, 뭐 군생활 기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영광의 별자리 출신입니다. 학생운동 하시다가 감옥에 영어의 몸이 되신. 누가 군대 어디 갔다 왔냐면 저는 법무부에서 군생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친구들하고 2년 이상을 네 있었죠. 큰 적이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니요, 2년 이상이시면 야 그렇게 예, 뭐 정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90년에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YSJP를 끌어당겨서 3당 합당. 예, 3당 합당을 했고요. 그 당시에 민정당이 민자당이 됩니다. 네, 민주자유당으로. 네, 90년 5월 10일인데요. 그걸까지 기억. 네, 제가 그날 이제 수배를 받는 날이기도 했고 그날 이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야당과 그리고 그 당시 집권 세력인 군사 정권이 야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 관련돼서 시위가 컸고 그 시위의 주동자로 수배를 받고 그의 8월에 구속돼서 정확하게 2년 복역하고 나왔는데 그 당시가 김근태 의장하고 수감 기간이 비슷합니다. 물론 교도소 내에서 뵙지는 않았는데 출소하고 나셔서 김근태 의원께서 정치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졸업한 94년에 직접 모시고 정치권에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영국에 유학 가 계시고 야당이 비어있는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신 이기택이라는 분이 총재를 하시던 민주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김근태 의원이 그 당의 민주당의 부총재로 영입이 됐고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는 비서관으로 그 당시 뭐 비서관이라봤자 현역 의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운전도 하고 글도 쓰고 뭐 허드렛 일도 하고 진짜. 뭐 그랬어요. 김근태 혼자 다 했죠. 부총재께서 그 현역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화 운동의 공로로 우리 민주 진영에서 부대표 부총재급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거고 현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도 챙겨야 되고 수발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전문 용어로 우리의 가방무치로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이기현 진짜 역사가 그 당시 김은태 부총재께서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없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그래도 의원들은 카폰이랑 지들은 가지고 있고 핸드폰이 그때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절이에요. 94년도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없죠. 그런 게 없어서. 근데 마침 제가 그 당시에 차도 한 대 있었고요. 조그만 소형차였지만 그리고 핸드폰도 제가 그때 모토로라라고 해서 막 이렇게 벽돌같이 생긴 거. 그걸 들고 다녔어요. 좀 젊은 나이에 머색을 했는데 핸드폰이네? 그럼 나도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제 차로 제 핸드폰으로 거의 이제 모시면서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학생운동 때문에 이제 영어의 몸을 2년 넘게 하셨지만 큰 인물이 된 거야. 사실 김근태 부총재를 바로 정치 입문하자마자 모셨다는 것은 다른 후배들 같으면 사실 이렇게 뭐 스텝진 거치고 난 다음에 뵐 분을 바로 단박에 그 당시는 부총재라고 하셔도 현역 의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스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그분들 지금 다 현재 정치인을 떠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그 그룹에서 막내였고요. 그 막내로서 허드렛 일을 운전도 하고 기획도 하고 글도 쓰고 뭐 다 했죠. 킨텍스에서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또 그날은 제가 또 지역에 미리 잡힌 출판 기념회 일정 때문에 못 가서 이제 부득이 외람돼서 제가 그냥 우리 민주당 대통령 세 분 성대모사로 이렇게 우리 이기현 응원해 드렸고 그래도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크게 했어요. 그때는 제가 개소식 죄송합니다. 개소식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했는데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정말 전문 용어로 바글바글하게 우리 이기현 후보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근태 의장님하고 정치 같이 했던 선후배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김근태와 함께 정치 시작한 이기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 뭐 수십 년을 이렇게 함께 했던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직국장, 총무국장, 뭐 국제국장까지 이렇게 해온 분이라 민주당 당직 살림을 자기 인생처럼 해오신 분이고 그 공로로 이제 청와대에서도 착출이 되신 거고 아마
87학번 동료들 중에는 86으로 대변되는 우리 전대협 출신들 또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내노라는 다선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동생들이. 후배들까지 다 있으니까요. 뭐 박홍근 의원도 사실 후배죠. 69년생이니까. 저희 대학도 직속 경희대 후배. 1년 후배고요. 근데 무슨 삼선의 원내대표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박홍근 의원은 훌륭합니다. 제가 후배지만 제가 배울 게 많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죠. 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리더의 자질이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고요. 요 말씀 주시니까 이제 86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보고도 86세대의 거의 끄트머리쯤에 계신 분인데 지금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예.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현직에 아니, 계신 86세대 초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분은. 출마가 처음이죠. 출마도 처음이고 당에 헌신만 하신 분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네. 참선 사선하면서 지금 개혁 안 하고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러나라는 거지. 이게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큰일 나는 말씀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86세대 용태론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예. 실무자로서 근 30년 일하다가 첫 출마하게 됐는데 86세대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용태하는 것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요. 그러겠네요. 제 선배들이기도 하고 뭐 이미 후배들 중에도 3선 뭐 되신 분도 있죠. 있습니다만은 사실 육체적 나이로 보면 대한민국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중추가 40대, 50대인 건 맞습니다.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분들이죠. 그러시기도 하고 어느 조직이든 기업이든 정치권이든 시민사회건 학계건 40대, 50대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그 연배인 건 맞죠. 그런데 이미 30대 빠른 시기에 정치권에 진출했던 일부의 정치권에 들어오신 86세대들이 벌써 용태론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기간은 20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분들의 선택이 잘못됐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정치하면서 그분들이 물론 일정한 한계도 있었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칭해서 인원을 세보면 솔직히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을 가지고 근데 워낙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장관 출신도 많아서.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저 87년도에 학생이 돼가지고 그 당시 87년 유월항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돌 던지고 싸웠지만 그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을 하고 했던 분들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일부 소수였을 것이고 그렇죠. 또 그분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정치권으로 이전했고 그분 중에 또 아주 극소수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출마해서 지금의 86세대라고 대별되는 정치인들이 됐는데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개인으로서의 역사이지 그분들이 지금의 육체적 나이인 86세대들의 그러니까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86세대 용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세대 자체로 그렇게 하는 건 세대 자체는 불합리하죠. 예. 정치권 내에서는 일정하게 일을 하시다가 쇠퇴하고 지치신 선배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분들이 지역구에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절대 86세대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서도 오셨나요? 예.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들에게는 정확하게 뭐 진퇴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현실적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 노정열 TV에서도 일부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선이면 12년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특히 장관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4선에 네. 뭐 전대 의장 출신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 이 무도한 윤석열 독재 검찰 독재에 대해서 그간에 윤석열이 출범한 지가 벌써 만으로도 2년 가까이 돼갑니다. 22개월이 넘기 때문에 네. 그간에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전투력과 언행을 보였느냐 아니면 3, 4선이라고 저 뒷방 선배님 노인네 선배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목소리도 안 내느냐 집회도 한 번 안 나오고 그런 분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남은 3년 가면 큰일 나죠. 그 안에 빨리 끊어낼 수가 있겠냐.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개혁파들 나이에 관계없이 개혁파들은 남고 12년 이상 했는데 개혁 안 하고 싸울 의지도 없는 분들은 조금 용퇴하시라는 게 저희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아유, 저처럼 동의하고요. 그럼요. 네, 저는 뭐 동의하고. 그래서 지친 선배들 대신해서 제가 들어가서 제가 아직 뭐 다리 힘도 남아 있고, 딱 봐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딱 봐도 튼튼해 보이잖아요. 돌쇠 스타일이야, 돌쇠 스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력 자신이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한 큰 책임감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풀기 위해서도 나오신다고. 죄값 저희가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이런 표현 쓰면 조금 뭐 구태 아니면 어른 같은 옛날 노인 같은 얘기지만 정치한다고 나섰으면 분명히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몸이 부서지도록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죽을 때까지 싸우고 결국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개소식 때도 하셨는데 굉장히 앉아 계신 분들이 감명 깊은 장수가 나갔으면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어쨌든 승리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흉내만 내고 오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병에 있는 분들이 네. 우리 이기현 지금 일산광장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당직만 수십 년 하셨고 청와대만 계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특히 제가 했던 일이 당에 있을 때는 20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 보완을 요구하는 최근에 뭐 일들이 많습니다. 총무 조직. 아니 뭐 이번에 뭐 하위 평가 20% 나오는데 그것이 첫 제도화된 게 이제 2015년의 일인데요. 그 일도 제가 처음에 총괄팀장으로 첫 시작을 했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제 박시영 TV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설계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특히 현역 의원들이 불공정하게 본인들이 그 핸디캡이 작동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없애려고 가능하면 최소한 공정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들어가신 분들 억울하고 섭섭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정성까지 하면요. 하위 10% 20%가 아니라 바로 퇴출당하셔야 됩니다. 좀 잘 정신들 차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원래 공관위원장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하신 무려 4선의 국회 부의장이신 김영주 의원이나 또 윤영찬 의원, 자기가 하위에 들어갔다고 막 투덜대고 불만하고 또 저쪽 강북의 박용진 의원. 언론에서 뭐 친명만 쳐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하위에 친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내가 왜 이 정양적 평가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기현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정성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더 질적인 걸 막 따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더 진짜 최하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렸던 그 다선의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또 이낙연 당에 가시려면 가시고 아무튼 정신들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누구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반명들 쳐내라 이럴 분도 아니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런 거 씨도 안 먹힌 사람입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렇죠. 정양적 평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정성평가 양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 큰 대분류 4개에다가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하면 100점 만점에 분류 항목만 60개가 넘는 거의 논문 쓰듯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량평가가 혹시 왜곡이 있을지까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제 현장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도 많이 실시했고 설계 비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써서 했고요. 그 데이터들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 기준들이 지금도 일정 부분은 언제든지 진짜. 다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요. 제가 16년도, 15년도에 그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것이 공개되기 직전에 호남의 중진 30명이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 공개하지 않았어요. 다 갈아버렸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엄청난 혁신이에요.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만들어 그분들은 그때 한번 성공했어요. 그렇지. 40석을 만들어서 3당이 됐었고 다만 그때 20대 총선인데요. 그때 민주당이 처음으로 123석이라는 한석 차이로 1당이 됐습니다. 호남은 놓쳤지만 수도권을 석권하면서 저희들이 1당이 됐고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당하는 기반이 됐죠. 그 틀을 그 당시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이해찬 대표가 공천 시스템으로 잘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본인 친하다 그래서 공천 밀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180석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누렸던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무슨 당이 뭐 사당화 됐느니 편파적이니 그런 헛소리들을 하시려면
은퇴를 하시던가 이낙연 당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나연님 3, 4선 했으면 그만합시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나 이제 3, 4선 한 사람 중에 너무 허송세월 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 중차대한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권에 대해서 끽소리 안 하고 자리만 보존할 것 같으면 물러나시라. 그것이 우리 열성 당원들의 뜻입니다. 대한민국님, 김근태 의장님 그립습니다. 네. 스프레이님은 우리 이기현 후보 변절이 없으신 올고 드셨던 분. 김근태 의장 같기도 하고 이기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박시영 사실 개인적으로 친구인데 네. 저한테 삼초 노무현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예 그래? 볼살 네, 얼굴 쌍꺼풀 하시기 전에 노무현과 비슷합니다. 아이고야 나를 닮았다니까 기분 좋다. 그래. 노무현 대통령 참 좋으신 분인데 아유, 진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뭐 어려우실 때 이렇게 여러 번 뵙고 또 한때 국회의원이 되셔서 종로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셨을 때 제가 김근태 의원실에 있었고 저희 방 돌아가면 노무현 의원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안희정, 이광재 선배들이 이제 비서관이었고 예. 제가 이제 이 방에 김근태 의원실의 비서관이어서 그 형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했는데 벌써 그 시절이 근 20년 25년 정도가 됐고요. 그분들 이제 물론 이제 이광재 선배, 안희정 선배님은 그렇게 됐고 또 이광재 선배님 다시 출마하시는데 뭐 아유, 어떤 역사가 스타일이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저 이기현 후보님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창인데 네. 역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사실은 뭐 3선 4선급이죠. 커피 마셔도 되죠? 그럼요. 목이 좀 타네. 약하게 되니까. 약하게 탔고 저희가 서민이라 스타벅스 커피는 아닙니다. 아유 맛있습니다. 진실성님 박홍근 전 원내대표보다 선배시라니 젊어 보이시네요. 이거 박홍근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는데. 괜찮아. 지금 HSY 몽돌님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와 화끈하게 싸워줄 의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요. 자 웃으시는 모습이 노통과 비슷하시네요라고 진실성님께서 주셨습니다. 한장군 TV님께서 질문 주셔서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정비서관 출신으로서 김건희 개울백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이게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잘 들으세요. 예. 왜 민정수석실을 윤석열이 없앴을까요? 좀 뭐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총장 이전에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자신을 끊임없이 감찰하고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후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시고 법무부 장관이 되시고 검찰 개혁을 추동할 때 결국은 이제 두 진영 간의 대결이 극으로 치달았고 싸움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어려운 일인데요.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민정수석실 역할이 무엇이냐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큰 힘을 믿고 움직이는 그의 측근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동문들, 그리고 고위직 공직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불패를 막는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마지막에 가족들의 그리고 형제들의 여러 가지 비위 혐의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권력이 넘어가는 단초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막고자 했던 것이 민정수석실의 또 역할이기도 했고요. 물론 민정수석실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디올백 사건 딱 무엇이 떠오르냐면 전혀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또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저렇게 형편없는 역할을 하고 짓을 한 거죠. 저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대통령의 부인이 아무에게 주는 그런 저건 사실은 뇌물이죠. 상품권 10만 원짜리도 받아서는 안 되죠. 영부인으로서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네. 공직자의 가족들이 그렇게 특히 무슨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단 1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네. 이렇게 명품백을 뭐 300만 원이니까 싸다. 무슨 샤넬이 아니니까 명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누구야 그런 사람이야. 예, 어떤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대통령의 가족,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영부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영부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네. 부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사죄하지도 않고 조사받지도 않고 수사받지도 않고 수사하지 않는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정부에서 이런 게 일어났으면 그냥 정권 내놔야 되죠. 받을 일도 없지만. 최근에 이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김정숙 여사가 경호원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라는 혐의 하나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퇴임한 대통령에게 비교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제가 뭐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청와대 내에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경호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렇게 뭐 자기 몸 단련을 위해서 수영을 합니다. 저는 수영 못합니다만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면 봐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있어서는 이런 것까지 수사한다는 판에 이 명품 핸드백을 고가 핸드백을 받고도 백이니 파우치니 합니다만 예, 어차피 이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예. 그것을 수수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것은 바로 이런 것들 견제하지 못하게 만든 또 이 윤석열 정권의 큰 실수이고 또 큰 후과이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검으로 그리고 이후 수사로 꼭 평가받고 조사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사실은 뭐 제2부속실 이런 것도 안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기록에 남겨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또 보조 스태프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자기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있던 사람들 막 인수위 때부터 아무런 그 공적 법적 권한도 없는데 막 사유화했던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민정수석실은 검증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예.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죠. 지금 표현하면. 그다음에 2급 이사 공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의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실이 이런 검증 기준을 넣었다면 뭐 코바나 콘텐츠, 그다음에 여사의 친인척, 아니면 여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거 이렇게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일은 아예 시상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검증을 통과합니까? 검증 통과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마음껏 활개치는 용산의 대통령실은 정말 이거는 국가 공권력을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에도 이런 인사들이 이루어질까 봐 정말로 두렵습니다. 국회의원 되시면 민정수석실 출신이시니까 아주 가열차게 따져 물으실 거죠? 당연하죠. 예. 제일 전문 분야시고. 예. 예, 디올백 어디 보관했다고 하는데 용산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말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저 받지 말고 돌려줬어야죠. 그걸 보관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도 전 처음 들었어요. 그 무슨 자격으로 보관합니까? 그걸 무슨 기준으로 보관하고 그러니까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당연히 받았으면 바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보시면 그 중요한 조직국장, 네. 예. 총무국장, 국제국장 역임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책연구위원으로.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에서도 또 재해동포 담당관 하셨네요. 명칭은 이제 재해동포가 750만의 재해동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인구로 보면 굉장히 큰 인구고요. 그 중에서 250만 정도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입니다. 해외 나가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 창사주지원들, 학생들, 그리고 단기 체류자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권을 따려면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에도 한 100만 명 정도의 한국 국민들이 계시고요. 예. 특히 중국, 특히 최근에 동남아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업상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분들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려고 재해동포 담당관실을 만들어졌고요. 제가 첫 재해동포 담당관을 했습니다. 처음 담당관이셨군요. 네, 제가 국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고요. 다 연결이 되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정부 끝나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네. 아이고. 또 재해동포 담당관은 2급 직위의 선임행정관 직위였기 때문에 제가 국가안보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서 역할도 특히 남북 평화와 관련돼서 역할을 했다 이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민참여 비서관, 네. 민정비서관까지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에 사신 지가 꽤 됐죠?
연차로 25년 차입니다. 아유, 네. 완전 일산 사람이네. 네. 요새 쓰는 저는 이제 표현으로 딱 10년 됐는데. 아 그러세요? 요새 쓰는 표현으로 신도시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쪽 네. 신도시 원주민, 네. MBC가 있는 네, 그쪽. 네. 그렇기도 하고요. 뭐 일산, 분당, 뭐 삼본, 평촌 다 마찬가지로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입주한 지가 30년이 신도시 원주민이네. 본 토백이 비중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일산에 사셨던 분, 원래 분당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기 때 입주한 초창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분을 외지 입주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네, 첫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들어오셨기 원주민 때문에 맞네. 신도시 원주민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가끔 쓰는데, 저도 그러면 네, 식사동 원주민. 저는 식사동 신도시. 원주민까지는 아니고 네, 뭐. 거기 한 16, 7년 돼야 원주민이고 그렇죠. 저는 중간 들어가서 10년 차 네, 원주민 대기자. 중간 주민 됐고 우리 일산 동구의 고양시 병인데 네. 우리 이기현 선배가 온다니까 지역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이기현 후보가 일산 동구에 25년, 그러니까 아무튼 20여 년 산 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알고 또 민주당에서 중요한 국장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서관을 한 거를 알기 때문에 정치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왜 들썩거리느냐? 아까 뭐 무슨 용태론 또 3, 4선 하신 분들 이제 개혁 안 할 거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 와중에 선수에 상관없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지금이 무도한 검찰 정권과 또 윤석열 한동훈 일당들이 오직 이재명만을 잡겠다고 지금 2년 내내 털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민주당이 180석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도 167석까지 있었는데 국민들이 77.77%로 뽑아준 당대표를 이 무도한 검찰의 손아귀에 넘기겠다고 가결을 찍은 사람들이 작년 2월 달에도 꽤 있었고 작년 가을에는 오히려 그게 가결까지 될 정도로 우리 민주당의 금배지를 달고 당대표를 검찰의 손아귀에 넘겨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의원들이 얼추 잡아도 40명이 되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분노스럽고 네. 이 자들이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맞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닌가? 그리고 설사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24만 표로 떨어졌고 그 여름에 바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서 다 아시겠지만 77.77로 당대표 되신 분은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제가 아주 옛날 얘기를 다 아시죠.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 DJ 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저 전당대회 나가서 그 정도 득표를 받지 못했어요. 50% 넘은 분도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 맞대결에서는 받은 분이 계신데 네, 1대1 때만 그렇지 예. 전체 때는 그죠? 그렇게까지 높은 득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랑 노선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그 여론조사 포함해서 77 나온 거예요, 그죠? 네. 당원들만 뽑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수긍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칼을 갈고 또 단식할 때 옆에 와가지고 친명인 것처럼 사진 찍고 쇼하다가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맞아요. 원래 가결판은 5명만 있어야 되는데 35명이 더 있는 거야. 와,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색출 작업 벌이자고 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니들이 커밍아웃을 안 하니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다음에 박광훈 원내대표 앞에서는 가결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박광훈 원내대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 즉시? 그것도 단도리 못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워터멜론이라고 안 부른다 치더라도 이렇게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선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이 퍼졌고 그게 우리 100만 도시 고양시에도 지금 팽배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커밍아웃 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리고 이번에 하위 몇 %도 본인이 커밍아웃 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간의 언행이나 그 사람의 투쟁 강도를 봤을 때 짐작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억울하면 빨리 커밍아웃 해라. 나 저 부결표 찍었다고. 그런 분도 몇 분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면 의심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자유입니다. 네. 자기들이 배신하는 것도 자유지만 커튼 뒤에 숨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일산 고양병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처절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와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이겨내지 못한 한은 있지만 현직 검사들을 동원하면 누구도 못 이깁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분을 우리가 한번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게 지금 일산 동구 고양병 시민들 우리 찐 민주당원들의 민심이고 그것이 지금 이기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다음 주 월화수인가요? 26, 7, 8? 네, 네, 경선이 있습니다. 네. 경선 때 아무리 우리가 이기현을 밀고 싶어도 통과를 해야 되고 혹시 과반을 안 넘으면 결선 투표까지 가더라고요. 또 결선 투표는 3월 2, 3일 날 하게 돼 있고요. 아마 결선 투표 안 가도록 여러분이 예, 결선 투표 안 가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저도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인 경선이 실시가 돼서 결선 투표가 잡혀 있는데 네. 가능하면 제가 사실은 돈이 많지 않아서 1차에서 끝내야 됩니다. 2차까지 가면 돈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네. 뭐 평생 이렇게 그냥 당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언제 재테크를 하셨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외동딸이 한 분 계시죠? 네, 따라 있습니다. 네. 일산에서 키운. 네, 그렇습니다. 아빠가 이제 사실 어쨌든 당직이니까 월급은 나오고 네. 청와대도 어쨌든 직원이니까 월급은 나오는데 이제 네. 허허벌판에 쓴 거예요. 무직자입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이 좀 세비를 받는. 예,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운영하면서 수익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이제 시작인 거고요. 제가 일산에서 아이도 키우고 또 정치인으로서 홀로 쓰는 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예. 30년 동안 제가 사실은 창피했던 건 30년 동안 작것도 봉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저는 혜택 받은 사람이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제 사람 못 모았습니다만 그건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직장인들이 근로생활을 하면 사실 큰 돈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 정도 서민 수준의 성실하게 수준을 네.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적어도 돈을 벌겠다고 아니면 어떤 큰 해먹겠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저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정치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쪽 국민의힘은 좀 있더라고요. 체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체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없고 네. 옛날 얘기고 진짜. 그러나 이유여하를 복문하고 국민들이 여론조사 포함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찍어준 당대표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는 무슨 수영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한 그게 무슨 법의 영역입니까? 그건 인지상정의 영역인데 이거를 법의 잣대로 기소하려고 하거나 무슨 1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법인카드를 쓴 여력이 정황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뭐 23억 버는 사람들은 뭐 어디 사형시켜야 돼요? 아니면 징역 한 500년 살려야 되나요? 이렇게 형평성에서 비례 원칙을 완전히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한동훈도 보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윤석열로 안 되니까 이제 한동훈 카드가 살짝 젊고 신선한 카드처럼 해서 우리가 살짝 지금 불리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참 잘 돌파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대중들이 현명하면 좋은데 대중 여러분들이 늘 현명하지 않거든요. 네. 속기도 하고 뭐 저희도 한때 윤석열한테 속았으니까요. 저는 뭐 이해해 주시라고 보고요. 네. 그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한동훈 본인이 차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과 일정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일정하게 그것이 국민들에게 약간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고요. 결국 이번 총선이 그 본질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의 지도력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윤석열과 차별화되고 윤석열과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 정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의 수직 계열한 검찰 정부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뭐 사실 수십 년 당직 생활 하셨고 청와대 중요한 비서관을 다 하셨고 민정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알고 지금 정확하게 착시 현상이라고 하셨고 한동훈이 아무리 그 새로운 바람인 것처럼 쇼를 해도 그 아바타의 본질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90도 폴드 인사하는 거 보세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죠? 그걸로 이미 다 본질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가운데 계신 일부의 국민들 또 어르신 7, 8, 90 선배님 중에서 여전히 국민 계열의 국힘 계열의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21개월간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셨잖아요.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쪽도 저희 동네도 이렇게 보면 자영업자분들 가게 빈대가 너무나 많고요. 진짜 월세 못 내서 어렵다는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처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침에 6시에 매일 아침 좀 한 3달째 지하철역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일산에 여러 가지 뭐 제 지역구에만 뭐 5개 정도 역이 있는데 욕 많다. 3호선도 있고 한 지역구에 5개 있는 후보 별로 없는데. 3호선도 있고 경의선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전철을 이용하죠. 아침에 6시에 아직 그 충분한 숙면도 못 하셨을 텐데 졸린 눈으로 그 팍팍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생업의 현장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 앞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저 홍보하고 싶어서 인사하려고 머리 꾹뻑뻑 숙이고 인사했는데 제가 한 3달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웬만하면 알아보겠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그리고 지난번에 인사드렸고 이번에 몇 번째인지도 기억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약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예. 저분 저렇게 팍팍한 생활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6시에 딱 나가면 막교대 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연배는 저희보다 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분들이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하신 분들로 많고요. 또 생산 현장에서 막교대 돌아가신 분들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저희보다 인생 선배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예 또 생업 전선에서 고된 노동 일을 하시고 퇴근해서 들어오시는 선배님들을 아침 6시에 보면서 저분들 얼굴에 어떻게 하면 좀 활력을 넣어드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은 그분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더 어두워지죠. 예, 제가 그분들 얼굴 표정 보면서 이런 말 좀 과합니다만 어쩔 때는 좀 칭해서 눈물이 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사드리면서도 웃어야 되는데 제가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정치를 이제 시작합니다만 저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해야 되겠다. 아침마다 3시간씩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3달 넘게 꾸준히 하는 그 일관성, 그 꾸준함을 여러분이 높게 사주시길 바라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민주당의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온 이기현 후보를 여러 일산 고양병 시민들께서 26, 7, 8입니다. 다음 주 월화수 네. 전화 받아서 이기현을 찍으셔야 되고 또 권리당원분들은 전화를 거셔서 제가 보기에 농담이 아니라 이번 사실상 1차죠. 예, 한 번 걸렀지만 또 이렇게 다시 후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50% 넘겨서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본선에 올라가면 네. 지금 뭐 이동환 고양시장이 아주 망쳐놓기 때문에 본선에만 올라가면 거의 99% 지금 일산 시민의 민도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방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최선을 다하시는데 26, 27 월화 다음 주 진행이 되고요. 28일 날은 그날 투표 못하신 분들이 일부가 인바운드 투표를 하게 돼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화 양일이 제일 중요하고. 당원들의 경우는 ARS 투표가 가고요. 그럼 본인이 이제 AR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원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꼭 받아주시고요. 02로 오는 번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화로 예, 여론조사 기관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 스팸이라고 생각이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는 전화는 꼭 받자. 알겠습니다. 받으면 이기현 꼭 찍어주자. 그러면 제가 큰 돈 안 쓰고 1차에 끝내겠습니다. HSY 몽돌님께서 대통령실 같이 씁니다. 제2부속실 절대 안 만들 겁니다. 네. 아까 김건희 기울백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고 네. 혜성님 7만 6천 원은 기소하고 23억 또 300만 원은 내가 법이다 우기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감옥을 가야 된다. 네. 개비가 가재이님 실비아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몽돌님은 25년이면 일산 신도시 원주민이시군요. 노정열님 식사동 사세요. 제가 위시티 원주민입니다. 아이고. 같은 주민이시네. 지금 고양병 주민이시죠? 네, 그렇죠. 전화 좀 걸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고양병에 있는 민주당 분들은 거의 다 권리당원이라고 보시고 꼭 이기현을 이번에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혜성님 고양병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장훈 TV는 유튜브 운영자시라서 자꾸 이렇게 제가 할 질문을 대신해 주셔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국회 가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뭐 하나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한두 개 정도. 제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진행했던 민주당 수석실에 일원으로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특히 저희들이 했던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렇게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자괴감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시정하고 싶고요. 국회 들어가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법은 자기들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바꾸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해놓은 검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등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시행령이라는 거 하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모법의 정신과 위배된 시행령들을 만들어서 모법을 틀어서 활용하고 다 있습니다. 뒤집어 버리죠. 네. 예하면 뭐 검찰 얘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국정원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서부터는 경찰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인 대공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게 국정원입니다. 자기들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법령을 못 바꾸니까 시행령에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협의체를 만듭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찰의 안보수사국과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파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 지휘권을 국정원이 갖는 거죠. 수사는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사권은 넘어가지만 편법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지휘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대공수사권이 실제로는 이제 아직도 국정원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특히 국정원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오자마자 국내 정보는 못하도록 아예 끊어놨습니다. 예. 해외 정보, 대북 정보만 하는 국정원의 고유 기능으로 법으로 제도화를 올해 21대 국회 통과된 이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국내 정보를 하지 않는 대신 경제 안보 정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경제는 국가의 안보와 같다라고 하면서 기업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시행령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아니면 불령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 아예 시행령으로 모법 정신에 위배된 시행령이 운영될 수 없도록 법에 단단하게 정확하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저도 바랬던 게 한동훈 일당들이 시행령으로 다시 검수 원복시킨 것,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한 것 등등. 네. 정말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법을 뒤집는 거. 이거를 못하겠다고. 아마 모든 민주당 22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일치 단결해서 통과시켜야 할 법이 시행령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대리인들의 모법을 뒤집는 거. 이거 정말 다 탄핵감이고 정말 국기문란이거든요. 이거 확실히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국 신설한 건 정확하게 검찰들의 일입니다.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검찰은 검찰 인사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합니다. 이게 특수한 형태인데 그렇죠. 이걸 그대로 경찰에게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내에 사실 경찰은 치안의 최고 책임기구이어서 인사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찰청장은 임기 2년을 그냥 보장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이철승 청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임기 저희가 2년 보장해드렸어요. 다도 들었잖아요. 탄핵으로 물러난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장도 임기를 보장했습니다. 그 문제는 치안의 최고기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 뒤돌려놨죠. 이재명 대통령 시절 또 이기현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렇게 점잖고 착해 빠진 정치는 이제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한 게 70년 동안 보면 우리 노 대통령 보낼 때부터도 다시는 지문미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무도한 검찰 독재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부 독재는 청산이 됐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이제 검찰을 그야말로 공소청, 기소청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실히 국민들 통제 속에 놔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검사 나부랭이들이 일종의 그냥 공무원인데 우리 국민이 찍어준 국회의원과 대통령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하는 군사 쿠데타나 똑같은 거죠. 검찰 쿠데타가. 그래서 이 실상과 현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지금 말하는 시행령으로 상위 모법을 뒤집는 이런 반헌법적 행위 그런 것들 꽉 잡고 그다음에 경찰, 검찰, 국정원 이 권력기관들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순치시키는 것 이런 조치들을 하실 겁니다. 그 외에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25년 일산 사람이라 너무 지역 후원이 뭔지 다 알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지역 관리와 민생은 챙기는 거고 저는 국회의원은 너무 민생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와 세상을 바꾸라고 국회의원 시켜주는 거지
민생은 기본이고 그죠? 국민의 삶을 그냥 민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그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요. 예.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가 운영 시스템의 민주화를 만드는 것이 민생을 회복하고 민생이 발전하는데 기본 틀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 민생 그것이 없는 민생이란 허구입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늘 우리 시민들에게 또 노동열 TV 애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민생 챙기려면요 정확하게 제도가 정착되고 바뀌지 않으면 겉돌고 헛도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지난 4년 동안 입에다 민생만 단 사람들이 있어요. 100% 제 표현으로 기회주의자고 반개혁파들입니다. 그분들이 민생을 외치는 말의 반 정도라도 개혁을 외쳤으면 검찰에 대항하고 윤석열 이 한동훈 일당들 질타하고 전투를 했을 텐데 지금 보이면 입만 열고 민생하는 분들은 사실 안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각 지역의 후보들 쫙 보시면 야 저분은 맨날 민생 얘기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검찰한테 들킬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싸우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을 민주당 당원들을 챙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 선수만 쌓는데 급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노정렬이니까 단정적으로 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해야 될 정치인으로서 예. 민생 챙기는데 민생 챙기는 것의 기본을 잘 만들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제가 관심 갖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내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법과 제도 22대 총선 이후에 저희가 180석 가지고 일정하게는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고요. 또 사람을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후과를 맞이했고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던 것 다시 바꿔서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과정으로 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정치를 얼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좀 시켜주시고요. 정말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고향병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해 올립니다. 뭐 저희라는 표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저에게라고 이기현 후보에게만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과가 있는 분들까지도 지금 또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12년, 16년, 20년 하신 분들이고 이기현 대표는 출마 자체를 처음 하신 분입니다. 뭐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 포함해서. 그래서 30년 헌신하신 것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초선으로 잘 써주시면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아까 말씀하신 나쁜 시행령 정치, 나쁜 권력기관아 이거 딱 못 받고 그리고 우리 일산 전체 수건 현안도 잘 챙기실 분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저는 전략 돼가지고 단수공천 딱 받길 바랬는데 그게 또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건 못해요. 다 경선거치라 그러지. 민주당 저력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특히 공천관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것인데 공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정당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거 저 되게- 역시도 그것을 지평해 왔던 민주당의 오랜 당직자로서 그렇지. 민주당의 저력과 민주당의 시스템을 믿습니다. 제가 일정하게 뭐 제 느낌에 제가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당을 믿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선당후사의 정신을 사실 이렇게 당직을 뭐 조직국장, 국제국장, 총무국장 했으면 까놓고 말하면 지금 당직들 중에 동료 후배들이 정말 많은데 뭐 일종의 커넥션이랄지 로비를 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다 받아들이고 자기 실력을 평가받겠다는 이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민도가 높은 고향 시민들께서 고향병 일산 동구에 이 이기현이 있구나. 이기현이 30년 당직으로 청와대에서 봉사한 곳에서 이제는 입법부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지금 딱 좋습니다. 69년생이시 68년생. 딱 좋은 나이고요. 지금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이기 때문에 지금 써주셔야지 4년 후에는 머리가 또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네. 지금 제일 좋을 때 절정에 올랐을 때 축구 선수로 따지면 전성기에 지금 생활머리, 정치행정, 일머리가 딱 네. 차 있을 때거든요. 이때 쓰셔야 됩니다. 이때. 국회에서도 일했고 당에서도 일했고 청와대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 관련돼서는 뭐 좋은 다 하시죠, 많이 했다고 두루두루. 생각하고요. 특히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3년 있었지만 국가안보실에서도 1년 있으면서 국가안보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또 시민참여비서관도 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움이 있었습니다. 잘 써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 바꾸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뭐 총무가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인사재정을 하죠. 예, 그리고 국제, 또 시민 참여, 민정 보니까 국정의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다 이렇게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산 뭐 병 각 지역구 25만 명 정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건 사실은 되게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고 또 고향이 파주와 더불어서 굉장히 접경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안보에 관한 생각, 남북 관계에 관한 생각도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국회의원이 돼야 우리 고향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명품 도시로 네, 그렇습니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봐도 저도 고향 시민인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야말로 저에게 도움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생각하죠. 많은 후보들 가운데 이번에 일산 동구 또 일산 고양병 시민들이 이기현이 그동안 일을 잘해왔고 우리 민주당 사람이고 민주주의자고 또 중요한 비서관 역할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기현을 쓰자라는 지금 민도가 높습니다. 네, 우리 도정열 사회자께서 저희 지역 유권자세요. 저한테 표를 찍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당연히. 잘 보여야 됩니다. 아이고, 저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사동 주민 여러분, 또 일산동구 MBC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찍어야 되고 써야지 됩니다. 뭐 이기현 사람 좋은 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 기회가 지나가면 4년 후를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한동훈을 3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놔둘 것이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소중한 한 표, 한 전화를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님 어서 오시고요. 맘고은님께서 시행령을 통해서 국정원을 마음대로 이용하는군요. 예, 그것도 좀 널리 알려야 되고요. 감자오빠TV님, 이기현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언론개혁도 꼭 해주세요. 뭐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합니다. 네, 기본이죠. 네. 맘고은님 진행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카이TV님 어서 오시고요. 일산병의 이기현 후보님 응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의주 난화님도 파주 고향 화이팅. 경선 치르는 후보는 누구인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민주당 후보들이라 후보로서는 또 곤란하실 수도 있어서 홍정민 의원이라고 현직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재준이라고 또 민주당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두루두루 살펴봤고 이번에 많이 따져봤는데 그분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기현 후보의 장점과 또 그동안의 경력 또 30년 민주당 사람으로서 가장 확실하고 이 윤석열 한동훈의 약점 또 이들의 나쁜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우리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이고 가장 적절하고 연배도 지금 딱 일 잘할 나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기현 후보로 일산 동구의 시민으로 고향병의 유권자로서 저는 이기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노정열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이기현 후보가 결선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방송 출연해 봤는데 가장 오늘 표받을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첫 번째는 유권자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유권자께서 커밍아웃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오늘 표가 되는 날이고 식사동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정열 선생님께서 제 손을 들어주시면 네. 식사동 사거리에서 제가 한번 멋지게 승리의 만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또 네. 얼마 전에 예. 다정한 형제같이 네. 우리 임시정부 임정 요원들 그 사진 앞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민주당 당 대표실, 국회의원 대표실의 배경 화면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예. 임시정부의 법통. 맞습니다. 저쪽 한나라당 계열들은 누구도 없는 대통령 사진. 네. 우리는 장면 전 총리부터 해서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진이 쭉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기 자당 출신 대통령 사진도 못 거는 당을 그렇습니다. 박정희를 걸면 쿠데타 소리 계속 나올 거고. 전두환 노태우가 있죠. 그렇죠. 예. 사실 노태우 정도는 근데 쿠데타의 원죄가 있고 네. 김영삼 아전이 IMF로 나라 마음먹었지 3당 합당했지. 이명박근혜는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지. 그렇습니다. 윤석열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 꼭 저기 좀 찍었는데요. 저기 당대표실에 기본 대표님 쓰시는 의자 바로 뒷자리에 있는 사진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초기 지도자들의 영정을 다 모아서 큰 걸개 그림으로 이제 그림화해서 걸어놨는데 저는 민주당의 정신이 이제 예, 저도 뭐 몇 차례 가봤었는데 네. 탁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숙연해지고 민주주의 정신을 당 이름에 담은 민주당. 네.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님 처음 뵌 게 제가 92년에 출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방 나왔을 때. 출소하고 제 후배들이 성남에서 이제 뭐 노동운동한다, 학생운동한다 많이 있었죠, 성남 쪽에. 예, 그때 막 저는 이제 출소가 끝난 상태였는데 막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응원해 주려고 법정에 가면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봤어요. 변호사로. 변호사 이재명이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마르셨고 그렇죠. 목소리도 좀 작으셨어요. 맞아요. 예, 지금 그 더 큰 당시에 인물이 됐습니다. 20대 후반의 변호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네. 인물도 더 훤칠해지시고 살집도 더 붙으시고. 그때 대학생 이기현과 그리고 이제 막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성남에서 개업한 20대들. 예, 20대 후반의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역사 오래됐네. 그 이후로 이제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께서는 성남에서 지역 활동을 시민 활동을 시작하셨고 정치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출마하셔서 떨어지고 나중에 시장 재선하시고 경기도지사 여기까지 떨어진 적 오셨고요.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당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당직자로 살면서 네. 이재명 대표님과 또 때로는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내 TF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그렇죠. 많고요. 뭐 당원당원 개정 TF에서도 같이 일했고 또 했는데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좀 찾아와서 저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하고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나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같이 일했고 소중했던 분들하고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네, 뭐 조직국에서 일하면서 그런 뭐 옛날 학생 운동할 때도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뭐냐면 그런 사람이시군요. 조직국도 약간 보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진을 안 찍었고 청와대 가서도 청와대는 아예 핸드폰을 찍을 수 없는 상태로 불능화시켜서 들어가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마지막에 퇴임할 때 저희가 풀어놓고 몇 장 찍었습니다. 그렇지. 제가요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님하고 네, 인연이 네. 깊어서 그 세곡동 그쪽에 지금 국정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밥도 먹고 한잔 하려고 갔는데 당연히 다 수색하고요. 네, 휴대폰이 그 머리 딱 붙이더라고. 네, 붙이죠. 예. 일체 예, 뭐 찍을 수가 없어요. 통화가 안 됩니다. 제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 존경했고 사랑했는데 제가 이번에 출마하려고 김근태 의원님하고 찍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원래 여러 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은 있는데 아이고. 둘이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없어서 진짜 오래 보셨는데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예, 있을 때 사진은 남기는 거다 생각이 돼서 저랑 찍은 사진은 개수식 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이거 생방송 캡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아마 성남시 변호사 할 때 네. 만났던 이기현을 당연히 기억하실 거고. 오래전 세월입니다. 예, 당대표라 뭐 네. 내놓고 밀지는 못하셔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 굳게 잡은 두 손 그리고 저 선한 눈빛 이런 걸 보시고 동지애를 느끼셔서 약간 후배시죠? 예, 아니, 이재명 뭐- 대표까지 한갑이 넘으셨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82학번이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5년 선배시. 예, 근데 나이는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차이 될 겁니다. 예, 저 조금 위시고요. 저 사진이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개항을 해서 재선이 되실 거고 네, 우리 초선의 후배 이기현도 같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네, 금배지를 달고 네. 당당하게 22대 국회의원으로 멋지게 다시 사진 찍는 금배지란 표현이 국회의원에 대한 약간 폄하 표현일 수도 저는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예. 일꾼으로. 예, 그 일꾼으로. 배지 값이 무겁다.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공직자로서 기본으로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고 사실은 영광의 살아야 된다고 배지인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비아냥이나 비하의 대상이 비아냥이 됐는데 돼버렸죠. 예. 그러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영예 김배지 단 그 국민의 일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고 늘 국정에 임해야 되고 4년이 길면 길지만 또 지나보시면 알겠지만 후딱 지나갑니다.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후딱 지나가. 예, 출마한 후보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합니다만 제가 많은 정치인들의 영역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정신 안 차리면 후딱 지나갑니다. 그 4년 금방입니다. 맞습니다. 4년짜리 단기 계약직이라고 봐야죠. 단기 알바생입니다. 거기다가 보셔서 알지만 당직하시면서
초선이니까 힘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 그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기관인데요. 사선이랑 그러면 재선 함선 시켜달라는 얘기. 초선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권한은 똑같은데.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저는 초선이라 잘 지역 이거 예산도 너무 크고 그래서 못했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회 가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배우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죠. 예, 일을 해야지. 언제 배웁니까? 제가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민주당 후보 중에 많거든요. 또 예, 국회에서 길 찾는데 1년 걸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당직자나 보좌관 출신들, 지방의회 출신들이 현실 정치 국회의원 출마를 많이 해야 된다고 잘 알죠.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외부에서 명망이 좀 있다고 해서 영입되거나 명망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기반이 허약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인재 영입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인재위원장을 하신 이유가 예, 저는 그때 되게 좀 감동했는데요. 네. 우리 안에서 네. 양성할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밖에서 찾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 오신 분 중에도 훌륭하고 안에서 커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의 역사를 10년, 20년, 30년 같이 한 우리 식구는 놔두고 각 분야에 조금 유명하고 셀럽이랍시고 이렇게 들어와봤자 지금의 역사를 보면 거의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이번에 연지영이면 그래도 저는 예전에 비해 성공적이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거는 예전에는 좀 비례를 많이 가시고 지역 출마자들이 좀 적었는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영입되신 많죠. 분들이 이제 지역에 나가시겠다는 분이 많은 것은 저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을 보면 약간 여기 당선이 꼭 보장되지 않는 지역인데라고 하는 험지도 나간다고 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인재 영입 20호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이면 이제 그만 영입하셔도 되구나. 헷갈려. 사실 10호까지는 기억하는데 영입되신 분들도 이기현 후보가 말씀한 것처럼 자리를 보장받고 뭐 인기 박수를 받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없어요. 험지라도. 그리고 영입된 자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다 알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인재 영입되신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각 지역에서 헌신하신 분들 특히 민주당에서 이렇게 30년 가까이 남들 다 잘 나갈 때 음지에서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금배지를 달고 이번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총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은 아마 제 인생에서 윤석열을 3년 동안 가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올해 안에 또 내년 안에라도 무도한 정권 끌어내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 뽑는 데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저희가 180석 뽑아줬더니 절반은 거의 다 국민의힘 의원 같아. 이게 민주당 의원인지 국민의힘 의원인지 이번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께서 잘 따져보면 보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언행을 했고 검찰에 대해서 어떤 언행을 했고 중간에 조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이재명과 나중에 친해진 사람도 있는데 그걸 좀 잘 보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SY 몽돌님 이재명과 이기현 좋은 궁합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사랑님 이기현 후보님의 국회 입성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하고 소중한 군자금까지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맘고은님 이런 얘기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는요. 네.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 네. 결선에 안 가시고 후보가 되시면 2탄에 따로 본선 진출자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2탄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다 한 번 겪으신 분들 다 초대했고 네. 이기현 후보님 처음이신데 다음 주 월화수 동안에 승리하셔서 승리 본선 후보로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영광스럽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교통사고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그래도 마음에 있는 진심의 말씀을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2탄에서 본선 질주자를 모시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뭐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저희 성당의 신부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삶을 살아오시고 말씀이 좋으셔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됐어요. 근데 또 우리 이기현 선배님도 카톨릭 신자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현 베드로입니다. 의정부 전체 교구의 대주교께서 이기현 베드로 신부님이세요. 우리 이기현 선배님이 의정부 교구 전체 대주교 주교 신부님, 네, 주교. 베드로 주교 신부님 저희 성당에도 몇 차례 오셨었는데 네. 그래서 이기현 주교님의 그 감화로 성은에 힘입어 네, 아주 훌륭한 주교님이시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번에
꼭 국회에 입성을 좀 시켜서 일꾼으로 잘 써먹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아, 노래 안 되는데요. 노래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제가 2탄 때 인생에서 하실래요? 그럼 2탄 때. 2탄 때 할게요. 약속하세요. 왜냐면 준비를 할게요. 왜냐면 오늘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큰 사고 아닙니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살짝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네. 이거는 하시고 가야지. 네. 언지를 안 들었어요. 이기현이 하고자 하는 정치, 또 고향 시민들에게 띄우는 진심을 담아서 이자, 기자, 헌자에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네. 약속과 다짐, 실천의 삼행시를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삼행시요. 예, 미리 하면 짠 거가 안 짜고 합니다. 저희는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2탄 때 잘하면 되니까.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고양병 일산 동구의 후보, 우리 민주당 30년 지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우리 이기현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화수 26, 78 꼭 전화 받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찍어야 이기현을 국회의원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기현의 이기겠습니다. 오, 좋다. 기겠습니다. 기똥차게 기여하겠습니다. 기똥차단 말 오랜만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도 있구나. 야, 그 어느 삼행시보다 굉장히 기똥찼습니다. 제가 인생 무겁게 안 살려고 하는데 얼굴 자체가 약간 진지해. 네, 그래요? 네. 근데 참 정치형이 좋은 거죠, 근데.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안 돼, 네. 그거 좋은 겁니다. 너무 경박하고 천박하고 가벼운. 아니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진행 못했다면 저를 좀 아니, 그 사회자 MC의 잘못이고.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 이기현 선배 방송한 것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자, 여러분, 일산 고향 병입니다. 일산 동구 민주당 분들에게 자꾸 전화 문자 주셔서 전화가 귀찮으면 문자로 야, 노정열 TV 봤는데 이기현 찐이더라. 이번에 꼭 전화 받아서 이기현 찍어주자라고 이렇게 합법적인 겁니다. 예, 여러분이 많이 전화와 문자로 이기현을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진이 금배지를 달고 우리 이기현 국회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재선의 의원으로 서로 굳게 맞잡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기현 주교님도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시고 네. 저발 간절히 2탄에서 본선 진출자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군자금으로 또 문자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기현 TV도 얼마 전에 열었는데 네, 뭐 저는 뭐 아직 그래도 수준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네, 이기현 TV 꼭 구독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치란 새신랑 사진으로. 예. 끝난 거예요? 예. 방금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 운전하신 거예요? 예. 아니, 운전 어떻게 잘한 거지? 잘했고 나